미래 통화했다는 김영환과 김부선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자식으로서 진짜 가슴이 찢어지는 모습이었고 그 요양원에 들여보낸 그 자체가 참 후회스럽고 김광진 전 의원 그리고 김병민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사사건건 플러스 오늘 첫 주제 보겠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당선인과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오늘 이재명 당선인 측이 김영환 전 의원과 김부선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장문의 입장문도 내놨습니다.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재명 당선인의 반격이 시작됐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뭐 반격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본인 이제 페이스북에 남기신 것처럼 그동안은 선거 기간에 있었기 때문에 일일이 해명하지 않았다. 근데 다만 이제 결과가 났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바로잡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한 내용 간략하게 정리했는데 화면 보겠습니다. 김 씨의 거짓말은 끝이 없었다. 일부 언론과 기득권은 그녀의 말은 진실로, 이재명의 주장은 거짓말과 변명으로 치부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러니까 다음 것도 볼까요? 거대 세력의 광기가 느껴졌다. 지금까지 상대했던 보수 정당이나 부패 국가기관의 공격과는 수준과 차원이 달랐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선인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동안에 내가 받은 공격이 그동안에 보수로부터 받은 공격보다도 더 심했다, 차원이 달랐다 이런 거예요. 그 내부로부터의 공격이 너무 뼈아팠다라는 건데요. SNS에 이재명 당선인이 올린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습니다. 네. 마지막 글이 인상적인데 저는 여러분의 동지입니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사적인 인연이 아니더라도 뜻과 이 가치를 같이 하면 동지 아니냐는 얘기인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왜 있는 것처럼 동지들이 나를 공격하느냐 이런 거죠. 그렇죠. 동지들이 네. 공격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을 사람이라는 오해를 갖고 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당선인은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선한 의지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선한 의지를 갖고 있는 한 나는 대통령을 존경하고 지지할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사역이나 나쁜 의지를 갖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찬양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과정에서 이재명 당선인이 과거에 처음부터 문제가 됐던 거는 해경군 김 씨는 누구입니까?부터 시작됐던 그러니까 결국은 내부에서부터 시작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민주당의 유력 주자로서의 정치하기 어렵다. 이런 판단이 아마 고발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해경군 김 씨라는 그 트위터 아이디가 아주 이른바 친문 진영을 또 문재인 당시 후보를 아주 매섭게 비판했기 때문에 뭐 비난을 했죠. 비난이 더 가까운 단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 나온 것처럼 이재명을 공격하는 건 물론 보수 진영도 있겠지만 이른바 친문 진영, 진보 진영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근데 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후보와 관련해서 진실을 좀 알고 싶다라고 하는 의견을 표출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사실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고소고발이 있었습니다만 특정한 시기와 날짜 혹은 뭐 그 날의 어느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궁금한 건 이 두 분의 실질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큰 틀에 있어서의 그 관계를 질문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김부선 씨는 정확하게 사실관계에 대해서 끝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태고 양쪽이 전혀 다른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건 뭐 그 재판 결과나 조사 결과를 통해서 바로 밝혀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들고요. 다만 선거 기간에는 이 둘의 주장에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에 어느 쪽 주장을 신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그냥 판단할 수 있는 문제여서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당선인 측이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였죠. 김영환 전 의원과 김부선 씨 측을 고발했습니다. 이제 고소가 아니고 당사자들끼리는 고소인데, 네, 이제 아마 그 캠프 측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제3자 고발인 것 같은데, 먼저 기자회견 내용 보겠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는 거짓말에 관대했습니다. 거짓말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중대 범죄로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자 끊어내야 할 적폐일 뿐입니다. 이재명 당선인은 자신을 향한 끊임없는 네거티브와 마타도어 공세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소신을 선거 기간 내내 지켜왔습니다. 그러면서 고발 이유를 이렇게 밝혔는데요. 첫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일은 2009년 5월 22일이 아니라 23일이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연결식에 가던 중 전화를 했다면서 22일에 통화했다는 김영환과 김부선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둘째, 김 씨는 23일에서 24일 제주도 우도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때 서울에서 봉화에 가던 중 성남을 지날 때 전화를 했다는 주장은 성립 불가능합니다. 셋째, 노 전 대통령의 연결식 장소는 서울이었습니다. 따라서 연결식에 가기 위해 봉화마을에 갔다는 주장은 성립 불가능합니다. 자, 그때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김영환 후보가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근데 그때는 22일로 말했는데 이제 김부선 씨가 봉화마을로 연결식 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와서 성남쯤 지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옥수동 집에 가서 미래를 나눴다 이런 주장인데 굉장히 뭐 팩트를 가지고 반박했어요. 예. 뭐 근데 지금 고발과 관련해서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21일이냐 23일이냐 옥수동이냐 봉화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관계가 틀리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네. 잘못된 것이다 이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실제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21일이냐 23일이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떤 관계였느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한 답을 좀 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좀 들고요. 네. 다만 김영환 의원 같은 경우는 후보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팩트가 틀린 내용을 가지고 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하게 잘못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사진을 보겠습니다. 근거로 제시한 사진을 좀 볼까요? 네. 자, 왼쪽은 이제 23일 날 우도 올레길에서 김부선 씨가 올린 개인 블로그입니다. 그러니까 23일 날 제주도에 있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오른쪽은 24일 날 다른 개인이 올레길 다니면서 내가 김부선 씨와 찍은 사진이다. 잘 안 보이는데 왼편에 김부선 씨가 들어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23일, 24일 이때에 김부선 씨를 만나러 옥수동에 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009년 5월 23일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날입니다. 네.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건 서거 날짜가 토요일이고요. 그리고 나서 연결식은 그 다음 주 금요일인 5월 29일입니다. 네. 그 사이에 여러 공간에서 추모하게 되는 추모식들이 거행이 됐고요. 그걸 잘못 표현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이제 2009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김부선 씨가 주장했던 건 22일을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기 전의 날짜입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날짜가 헷갈렸을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연결식이라고 주장했던 게 서거한 당일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연결식인 29일 같은 경우는 봉화에서 연결식이 열린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주장들이 혼재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공식적인 토론회 자리에서 김영환 후보가 주장했을 때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짚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당신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거라고 짚은 겁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정치적인 좀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재명 당선인이 가장 위기에 처해 있는 거는 당 내부 진영으로부터 위기 아닙니까?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미래를 지켰다라고 하는 이 주장 때문에 네.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인 치명상을 입은 겁니다. 어떻게든 이건 사실이 아니라는 걸 밝혀야겠다. 다른 수많은 의혹 중에 이것만큼은 사실관계를 짚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이는데요. 한 단계 더 나가서 김부선 씨가 겨울철에 난방비 많이 나왔던 게 겨울에 이재명 당선인이 드나들었기 때문에 난방비 많이 나왔다 그랬는데 왜 그러한 지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건지 그리고 낙지 같이 먹었다고 해서 영수증 막 얘기 나왔는데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고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하다. 국민들이 굉장히 의구심이 커지는 대목이 있는 거죠. 당선인 측에서는 네. 이 부분이. 자, 논란이 됐던 그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 그 부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2009년 5월 20일 노 대통령 서거에 있던 날 봉화마을로 가는 여배우한테 전화하셨죠. 그런 일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래서 비가 엄청 올 때 전화 와서 어디 가냐니까 성남 지나갈 때인데 거길 비 오는데 왜 가냐? 옥수동에서 만나자 이렇게 했죠. 그런 일 없습니다. 옥수동에 안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9개월에서 2년 사이에 옥수동에 몇 번 갔습니까? 그분이 집회에서 제가 몇 차례 만났고, 그 다음에 양육비 상담 얘기를 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니, 옥수동에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안 갔습니까? 제가 30초 동안 대답한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뭐 가느냐 안 가느냐 묻지 30초를 않습니까? 주세요. 그 다음에. 아니, 대답을 하겠다니까. 아니, 30초를 주세요. 자,
결국 검찰이 수사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고발이 네.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 자리에서도 옥수동에 갔는지 안 갔는지에 대한 대답이 나오지가 않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국은 검찰의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보고요. 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로 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되면은 직을 잃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재명 당선인도 필사적으로 아마 법적 공방을 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부선 씨가 연일 SNS에 네.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중에 독이 든 시뻘건 사이다를 조심하세요. 김부선은 자살하지 않을 거다. 라면 먹다 죽지도 않을 거다.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노랫말이 스친다. 이거 좀 의원님 해석 좀 해주세요. 이게 예. 무슨 말인가? 일단 네. 대선 기간에 이재명 후보가 사이다라고 하는 별명으로 많이 이제 불려왔었고. 시원하게 말합니다. 예, 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고구마라고 하는 이제 별칭으로 불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지금 당선인을 지칭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독이 든 시뻘건 사이다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고. 네. 자살하지 않을 거다, 라면 먹다 죽지도 않을 거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지난 시절을 좀 살면서 자살 당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의혹의 당사자인 사람이 예. 어느 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목숨을 것으로 끊었다라고 나오는 하는 것인데 네. 자기는 이제 그럴 일은 없는 것이다. 누가 어떻게 핍박을 해도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하는 좀 의지의 표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양쪽이 서로 고발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분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지금 당선인이 선거법상 문제가 된다면 직이 이제 유지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김부선 씨가 허위사실을 한 것이라고 하면 개인 간의 허위사실의 문제를 넘어서서 공직선거법상 특정인이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발생한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위지의 그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네, 어느 쪽의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큰 치명타를 입게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둘 중에 네. 한 분은 치명타가 될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선거 전에 KBS가 9시 뉴스가 아시겠지만 김부선 씨의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인터뷰 요청, 반론 요청을 했지만 이재명 후보 측은 그때 응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재명 당선인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그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 방송 취재조차도 사실은 경기도의 삶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보다는 이 네거티브한 정말 소모적 주제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우리야 힘없는 후보이니까 지금 이 인터뷰조차도 저는 하고 싶지 않은 거 억지로 하고 있습니다. KBS 무시했다가 또 어떤 피해를 입을지도 모르니까요. 우리 도민들의 삶이나 우리 경기도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저는 해야 되고 또 그 점에 제가 집중해야 될 이 시기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로 자괴심이 들고 저희가 그 보도를 할 때는 김부선 씨가 의혹의 당사자인데 기자들이 못 만나고 있었는데 KBS가 섭외가 됐습니다. 그럼 당연히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저희가 법적인 검토를 신중히 하고 내부 토론을 거쳐서 보도를 했고 또 거기에 맞는 인터뷰를 반론 인터뷰를 제공하려고 했는데 당사자 측에서 이제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건데 결국 이제 이재명 당선인 측은 이런 입장이에요.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말고 경기도의 미래나 정책적인 거 이야기하자 이런 입장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미래 정책적인 이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 언론에 대한 입장에서 많은 국민들이 지켜봤지만 당선되던 그날 기자들이 물어보고 있는데 생방송으로 중계되고 있는 자리에서 인이어를 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은 태도와 모습으로 봤을 때 본인이 듣고 싶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이라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듣고 답할 의무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의 입장을 대신 대변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기 때문에 여기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건 전 잘 이해가 안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마지막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소모적인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김부선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경기도의 이 검찰의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게 됐을 경우에 도민들 입장에서는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정면 돌파로서 문제를 깨끗하게 해명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의 미래를 그리는 것이 사실은 도민들에게 온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당선인 측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여기서 덮을 건 아니기 때문에 먼저 고발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도 당내 경선을 통해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후보가 됐고 최종 선출이 됐지만 그 이후의 상황들을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경선 결과로 승리했으면 무조건 미래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냐, 아무것도 묻지 않아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하고 있는 시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지금 당선자에게도
경선에서 이겨서 당선됐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의 문제는 물으면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지금 시대 정신이 좀 바뀌어가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미래 이야기는 충분히 또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도덕성이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이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좀 명확하게 알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당선인이 또 이런 입장도 내놨습니다. 보겠습니다. 이간질은 이재명에 대한 비난이기도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님을 모욕하는 것이기도 하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건 사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재명 당선인을 공격하는 이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른바 친문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정치적으로 내부에 공격을 하는 부분들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는 바가 아닐 거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재명 당선인이 할 수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하지만 친문 진영에서 이 지지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재명 당선인이 보여주고 있는 행동 자체가 사실은 이 민주당으로서 지지할 수 있을 만한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입장들을 또 표명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뭐 여러 의혹들이 나왔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는 날 일정에 대한 오늘 반박 자료를 내면서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이제 앞서 말씀하셨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진짜 사귀었는지 또 김부선 씨 주장처럼 유부남인지 모르고 사귀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핵심 같아요. 예. 사실 뭐 그 부분은 저희가 얘기를 한다고 알 수 있는 상황은 네. 아닌 것 같고 검찰 그 조사 결과를 통해서 상호 간의 이야기를 나누면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건 뭐 지켜보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광진 전 의원 그리고 김병민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건건 플러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